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제 작업실입니다. 저 고척 근린공원 뒤편에 삼덕마을이라고 있어요. 삼덕마을 그 조용한 주택가에 제 작업실이 있는데 혼자 조용히 작업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런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혼자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또 저희 작업 과정을 좀 이렇게 좀 기록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누군가는 또 이제 화가들이 작업하는 거 또 그 어떤 모습, 그 어떤 방법, 작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유튜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은 그냥 쭉 작업하는 모습을 그냥 편집 없이 계속 찍을 겁니다. 뭐 누가 보겠어요? 누가 볼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찍어보는 건데요. 뭐 이제 제 작업하는 과정도 보여드리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잡담 이런 것들도 좀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작업하면서 말을 한다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주저리 말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앞으로 익숙해지겠죠. 아무튼 뭐 아무도 안 보더라도 저 혼자 그냥 이렇게 놀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풍선이에요. 원래 이제 다른 그림이 여기에 있었는데 다른 그림 위에 이제 덮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일이 많아요. 다 거의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뒤엎고 다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남아야 그게 이제 전시가 되고 또 판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주로 유화를 씁니다. 유화라는 게 이제 안료에다가 뭐 아마유, 린시드 오일을 혼합해서 만든 그런 물감인데 이 유화가 굉장히 오래된 그 재료예요. 네덜란드 화가 얀바나이크라는 사람이 이 유화 물감을 최초로 썼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물감들은 이렇게 칠하면은 나중에 부피가 그 물감 칠하는 그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질감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화 물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칠하면 그 부피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질감을 또 굉장히 두꺼운 맞띠를 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많은 미술 재료들이 있고 요즘 아크릴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여전히 그 유화가 주는 그 맛이 있어서 또 제가 많이 다뤄본 또 경험도 있고 해서 유화 물감을 아직도 주로 많이 씁니다. 저도 한때 이제 그 아크릴 물감을 다양하게 이제 활용해서 써본 적은 있는데 제 작업의 특성과는 좀 안 맞아서 풍선 작업할 때는 유화 물감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나름. 이제 좀 방송도 이렇게 멀리서 잡는 그런 장면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 캔버스 붓을 좀 클로즈업해서 좀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를 좀 설치를 나중에 해야겠어요. 그래서 밋밋하게
하나의 앵글로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앵글로 작업 과정을 좀 기록하고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저는 유튜브를 그 상업적 용도로는 전혀 써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많거나 뭐 또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단지 이제 그게 워낙에 자료 저장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과 영상 매체로 소통하기가 좋은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활용을 하고 있죠. 학교 교사할 때는 정말 유튜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전부터도 영상에 좀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하고 영화도 제작도 해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엄청난 그 영상 매체의 그 폭발적인 활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졌죠. 사실 제 그림은 아주 그 쫀쫀하게 그려야 됩니다. 예. 대담하게 그냥 크게 붓질 하면서 막 그리고 싶어도 그렇게 그렸다가는 뭐 풍선이 남아나질 않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붓으로 섬세하게 그리지 않으면 이 풍선 고유의 그 형태감이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다가 말하지 않고 집중할 때는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풍선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렸죠. 한 2011년경부터 그린 것 같아요. 2010년, 2011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제가 그 메니에르라고 귀에 그 자가 면역성 질환이 생겼어요.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고 또 청각 과민 현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목소리가 말이죠. 마치 그 음성 변조한 소리처럼 들려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그 소리가 귀에 잘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다시 반복해서 또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한때는 귀마개를 끼고 수업을 했어요. 2007년도? 2008년도에 발병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도 우울해지고 대인관계도 많이 줄어들고 그냥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았죠. 수업 끝나고 겨우겨우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퇴근하는데 어느 날 2011년쯤 운동장에 풍선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바람 빠진 풍선이었어요. 애들이 뭐 불고 놀다가 버리고 간 그런 풍선일 거예요. 뭐 초등학교니까 그전에도 그런 풍선들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날은 제가 그 풍선의 시선이 꽂혔어요. 저 바람 빠진 풍선이 꼭 내 모습 같구나. 그래서 그 풍선을 집어서 들고 이제 작업실로 터덜터덜 와서 한참 봤죠. 그 풍선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 풍선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게 최초의 풍선 그림이었죠. 그 바람 빠진 풍선이 마치 저의 그 찌그러진 그런 저의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상화를 그린다 생각하고 그 풍선을 그렸습니다. 다른 아름답게 부풀어 있는 풍선들 틈 사이에 찌그러져 있는 풍선 하나를 그려 넣었어요. 제법 큰 그림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까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 풍선에 이제 담았죠. 그게 이제 2012년도에 그 예술의 전당 전시할 때 가장 그 중심적인 테마 작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그림을 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 자신을 그 바람 빠진 풍선에 투영을 하더라고요. 다들 나름의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거 말하면서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말하면서 또 작업을 하니까 또 재미도 있네요. 아주 예민한 부분은 숨을 가다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말하다가 뮤트 상태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풍선 그림을 그때 이제 시작해서 그대로 쭉 그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 고작 뭐 바람 한 줌 빠진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위로가 됐어요. 마음에 좀 힘이 생겼어요. 풍선을 그리면서. 그래서 다양한 풍선 변주를 시작했어요. 자,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풍선도 굉장히 느낌이 밝죠? 예. 어떤 희망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풍선들이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는 모습. 풍선에 그 이중의 메타포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 풍선이 그 축제 현장에서 사용되잖아요. 이 축제 현장에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울 때 이제 이 풍선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라고 하는 그 까르페 디엠, 이 풍선에 이제 그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축제 순간이 지나가면 그 이제 금방 또 사라지는, 바람 빠지고 쓰레기통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풍선의 그 운명. 결국은 인생으로 말하면 죽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모리. 그 옛날에 북유럽에서 주로 유행했던 바니타스가 있죠. 바니타스. 그 인생의 허무함, 이 세상의 허무함을 직시하고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담은 그런 바니타스 회화와 이 제 풍선의 그 그림이 조금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바니타스 회화에서도 이 세상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뭐 이런 그 것을 표상하는 그런 사물들이 등장해요. 그렇지만 또 그 바니타스 회화에 해골이 또 같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벌레가 조물 먹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게 결국은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는 제 이 그림들이
어, 오늘의 저의 버전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제작되는 바니타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구현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매일매일 겪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풍선뿐만 아니라 마네킹도 그리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마네킹이 상당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의 이제 풍선 그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예쁘고 장식적이고, 그렇지만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만 계속 그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제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죠. 하나하나 그려야 됩니다. 이게 뭐 요즘 같은 AI 시대에 말만 하면 뚝뚝 이미지들을 막 생성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그린다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사실 고민이 됩니다. 아마 이 이미지도 AI한테 뭐 적절하게 명령을 해서 파란 하늘색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개의 핑크색 풍선이 두둥실 떠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라 이렇게 하면 아마 몇 초 안에 아주 근사한 이미지가 얻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그리는 그 과정이 뭔가 그 AI하고는 다른 어떤 감동을 준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 AI와 또 예술의 어떤 충돌과 또 서로 어떤 상부적인 그런 어떤 관계들,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도전이죠. 작곡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작곡을 할 수 있고,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또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 아직은 AI가 뭔가 기계적인 그런 느낌, 인공적인 느낌이 나지만은 이제 앞으로 그런 느낌마저도 상당히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과연 예술가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미술대회인가 뭔가 AI가 그린 작품을 출품해가지고 그랑프리를 받았다는 그런 뉴스 있잖아요. 감동을 주었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게 드러나서 굉장히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하도 풍선을 많이 그려서 풍선을 직접 보지 않고서도 이제 그 대략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서 그릴 수가 있게 되네요. 그리고 이 핑크 풍선이라고 해서 똑같은 핑크만 쓰면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의 변화를 줘야 돼요. 이 표면에 약간의 그 우둘투둘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칼로, 조각 칼로 긁어주면서 또 다듬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교사를 은퇴하고 작업에 좀 집중할 수 있어서 이제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참 좋습니다. 전에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학교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작업실에 와서 온종일 작업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이들을 교사로서 더 이상 교실에서 잘 만나지 못한다는 게 아쉽고 또 그립고 그 기억들이 아주 소중한데, 어떻게 살면서 모든 게 또 저 욕구대로만 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얻는 것이 있으면 또 잃는 것도 있고, 대신 이제 앞으로 그림을 좀 더 현직이 있을 때보다는 잘 그려야 되겠죠. 옛날에는 좀 핑계도 될 수 있잖아요. 좀 그림 못 그려도 뭐 다른 직업 가지고 활동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변명과 핑계들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는데, 전업 화가가 된 이상은 그야말로 프로적인 근성으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해야 되겠죠. 이 풍선 작업은 저에게 많은 위로를 줬고, 그래서 그 위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풍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풍선으로 좀 더 변화를 주면서 해볼 만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풍선만 그릴 것인가, 또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는 거니까 새로운 또 주제와 소재를 찾아서 또 변모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한 예술가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작업, 그 작업에 안주하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참 우리나라 참 그 원로 화가분들 중에서 평생 거의 비슷한 작업을 반복하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동어 반복 같은데 그 같은 메시지를 계속 수십 년 동안 같이 반복한다는 게 그게 참 신기합니다, 일단.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 표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입장은 아니어서 그때그때 관심이 생기면 막 해봅니다. 다른 것도.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 보면은 좀 일관성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뭐 풍경화를 그렸던 시절도 있고, 독일의 표현주의 비슷한 그런 작업들을 한 적도 있고, 한때는 레고를 막 그렸고, 레고로 영상을 제작한 적도 있고, 서정적인 추상을 한 적도 있고, 풍선을 제일 많이 오랫동안 하고 있긴 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풍선 하면 뭐 이제 저를 떠올리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죠. 좋은 작업. 참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작업을 한다는 게.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술사의 그 걸음을 한 발자국이라도, 아니 반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참 성공한 예술가일 텐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작업실에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음악을 좀 틀어요. 음악을 트는데 지금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음악을 틀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또 음악을 틀어서 영상을 만들면 유튜브에서 저작권 체크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를 하고 제 작업을 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저런 넋두리 하면서 영상도 좀 만들고 그렇게 업로드를 앞으로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노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